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실제 경험한 군대 썰, 나의 맞서님 X 이야기입니다. 이게 커뮤니티 괴담 미스터리 채널에 올라온 썰인데 이 아이디가 뭔가 해서 찾아봤거든요. K511A1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군대 두돈반이더라고요. 2.5톤 트럭, 군용 2.5톤 트럭이 이 아이디 이분 이름인 거고, 아무튼 군대 썰을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는다. 허나 부정하지도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귀신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편하다. 다른 사람들의 귀신 경험담도 에이, 너무 무서워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헛것이 보인 거겠지 라고 넘기는 편이다. 허나 그 무서운 분위기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세세한 상황 설명, 그것이 재밌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귀신 경험담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나의 유별난 호기심에서 비롯된 듯하다. 벌써 6, 7년 전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기에 기억이 애매한 부분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채워 넣었으므로 감안해서 봐줬으면 한다. 수송대 맞서님 X의 이야기. 괄호치고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야수교 아시죠? 운전병들이 훈련소 끝난 다음에 2, 3주 정도 이제 운전 연수를 받는 곳입니다. 야수교 수료 후 화천의 모 부대로 자대를 배치받았다. 연대 본부에 소속된 수송대로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차량이 무척이나 많았다. 두돈반 50여 대, 2.5톤 트럭 50여 대, 다찌 20대, 레토나 10대, 9.5톤 트럭 5대, 봉고 2대, 마이티 2대 등등 하도 많아서 기억이 다 나질 않는다. 이때 당시 운전병으로 배치된 나의 동기가 9명 정도였고 그 후로 7명인가 더 와서 나와 같은 월에 배치받은 동기만 16명인가 되었다. 먼저 온 9명은 남은 생활관이 없어서 선임들과 같은 생활관을 썼다. 나는 나보다 2개월 빠른 생활관에 들어가서 처음엔 많이 힘들었다. 1개월 차이 나는 선임도 무서운데 2개월 차이 나는 선임들은 생활관에서의 내 행동들을 내 맞선임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맞선임은 맏맞선임한테 털리고 난 후 나에게 한마디 하는 건 불보듯 뻔했다. 나이도 내가 한두 살 정도가 많은 상황이었다. 오죽했으면 분대장이 나보고 형이라고 했으니까. 내 나이는 그때 당시에 전역을 코앞에 둔 병장과 나이가 같았다. 야수교에서는 다 나랑 동갑이거나 나보다 형도 많았는데 자대에 와보니 내가 연장자가 된 것이다. 왜냐면 야수교에서는 운전병 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나이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행동에 더 주의를 주었고 누구보다 앞서서 힘든 일과 더러운 일을 손수 나서서 했다. 그래서였을까 내가 중대한 사고를 치더라도 나를 혼내는 사람보다 나를 감싸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1월 군번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분대는 나, 12월 군번 맞서님, 11월 군번 맏맞서님 2명, 10월 군번 1명, 8월 군번 2명, 나머지는 한참 선임이고 얼굴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동기 생활관을 썼었고 분대 결산이나 이런 것도 전나게 대충 하고 넘어가는 분대였기 때문에 분대장 혹은 그 이상 최고 선임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께서 자대로 첫 면회를 올 때 분대장과 부모님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든든한 모습? 내가 지갑을 도둑 맞았을 때 전 부대원 주머니랑 관물대를 까서 지갑을 찾아준 분대장. 자기가 큰 사고를 치고 밤에 나를 밖으로 불러내어 동생이던 분대장이 형이었던 나한테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모습. 이때는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고 자기한테 반말을 하라고 했었다. 그 외에는 친해질 이유도 없고 친해질 거리도 없었다. 자기는 곧 저녁이니까. 분대 회식도 자기는 참석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맞서님과 나의 군번 동기보다 내 생활관 동기였던 11월 군번 맏맞서님 2명이었다. 맞서님은 이제 바로 위에 몇 개월이나 그런 걸로 이제 선임 후임이 나눠지거든요.
1년에 4개로 나눈다 치면 1에서 3월까지 동기인 거고 4에서 6까지 동기인 거고 뭐 그런 건데, 아무튼 맞선임은 내 바로 위에 선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무튼 맞선임은 분대 회식 때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자대 배치 후 설문조사, 인성검사에서 자기가 실수한 썰을 풀었다. 질문 항목 중에 본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라는 항목에 체크를 했는데, 자기는 아침 구보 중이나 운행 중 길바닥에 깔려 죽은 곤충이나 개구리 등의 시체들을 봤는데 같이 구보를 하던 사람들은 못 봤다고 이야기하길래 동체 시력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체크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보관님과 수송대장님이랑 상담을 했었다고 말했다. 피식할 정도로 웃긴 이야기긴 했다. 생활관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내 소속 분대를 생활관 선임들에게 소개를 하고 나자 우리 분대 맘맛선임 2명, A, B라고 하겠다. 이 2명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닥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나의 짐을 정리해주면서 A가 나에게 너는 제발 제정신을 빌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처음에 뭐 이딴 식으로 군기를 잡고 기선제압을 하는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다. 허나 그것은 군기를 잡는 것도 기선제압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여러 사건을 겪고 나서야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첫 휴가 나가기 직전까지도 나는 휴가를 나가는 절차를 모르고 있었다. 총기를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수불대장은 어떻게 작성하며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맞선임은 나에게 전혀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다. 동기들이 휴가를 나가기 전에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내 생활관을 같이 쓰는 맘맞선임인 A, B에게 물어보았다. 휴가 나가는 절차를 모르는데 알려주실 수 있냐고. 맞선임에게 물어보려 했는데 맞선임 X는 자기도 알려주기 귀찮으니 너 생활관 같이 쓰는 A, B한테 물어보라고 했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A, B에게 물어봤던 것이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생활관에 있던 전원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야 당연한 것이 맞선임이 있는데 2개월이나 빠른 선임에게 물어보는 것이 본인들 상식에선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저 보통 웬만하면 다 맞선임한테 물어보라 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그 사이니까. A와 B는 나를 둘 사이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알려주었다. 알려줌이 끝나는 동시에 나를 죽살나게 쪼기 시작했다. 맞선임에게 물어보지 않고 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 생활관 안에서 웃으며 지내니까 우리가 맞선임 같고 동기 같냐? 이렇게 쿠사리를 먹었던 것 같다. 생활관에 있던 다른 맘맞선임이 야, X가 쟤한테 알려줄 수나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자 A, B가 나를 혼내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만 반복하며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 잔소리를 다 듣고 나서야 휴가자 준비를 하였고 전투화를 닦으러 밖으로 나갔다. 다른 동기들은 휴가 전이라고 맞선임들이 전투화에 불을 붙여가며 광을 내주고 있었는데 나는 손과 얼굴에 구두약을 묻혀가면서 내 전투화를 광을 내고 있었다. 서러웠다. 남들은 맞선임이 다정하게 챙겨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멋도 내주고 조언도 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 동기의 맞선임이 왜 너는 전투화를 혼자 닦고 있냐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맞선임 X가 아닌 A와 B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A, B는 귀찮았겠는데? A와 B는 군말 없이 내 전투화를 닦아주었고 자신들의 전투화도 닦았다. 그때 당시만 해도 몰랐다. 왜 내 맞선임을 불러오지 않고 맘맞선임들을 불러왔는지, A와 B는 왜 X를 들먹이는 다른 선임의 말을 듣고 나를 더 이상 혼내지 않았는지. 나의 맞선임 X는 운동을 하던 놈이었다. 키도 훤칠하고 어깨도 매우 넓었으며 상체에 근육이 다부졌다. 이상적인 역삼각형의 상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엔 나에게 형형거리면서 강아지 마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자기 얘기를 늘어놓았다. 오늘 밥 먹을 때 반찬이 어땠다는 둥, 자기 친구가 어떻다는 둥. 나는 그냥 그랬습니까?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나의 첫 휴가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X의 휴가 출발일이 다가왔다. X는 나에게
밖에서 뭐 먹고 싶은 게 있냐고,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다. 나는 괜찮다고, 없다고 했다. X가 휴가를 출발하고 나서야 A와 B와 다른 선임들이 나에게 와서 X가 무슨 해코지를 한 적이 있는지, 신체적 위협이나 폭언, 욕설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없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다. 선임들은 나에게 X를 조심하라고만 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조심하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아, X에 대해서 뭔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일이 터졌다. 휴가자 총기함에 총기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X의 총기였다. X의 총기는 생활관 안에 있는 총기 보관함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다. 행보관님은 총기를 찾으려 수송대 전체를 불러 모았고 우리는 이곳저곳을 뒤져서 총기를 찾아야만 했다. X가 총기를 분해해서 들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다. X의 총기는 분해된 상태로 X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되었다. 총기의 분해 상태는 상하체만 분리한 게 아니라 총열덮개까지 분리된 상태였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볼록 튀어나오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었다. X는 강제로 휴가를 복귀당했다. X는 휴가 복귀할 때도 문제를 일으켰다. 휴가 복귀자가 암구호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휴가 복귀자는 소속 부대원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부대를 출입한다. 예를 들면 지휘관 관등 성명이라고 초병이 물으면 휴가 복귀자가 지휘관의 계급, 이름을 대는 식으로 말이다. 초병이 X에게 지휘관 관등 성명을 대라고 했으나 X는 대지 않았다.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소속이 어딘지 물어보고 수송대장 관등 성명을 대라고 했음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부대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당연히 행보관과 수송대장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 그리고 행보관과 수송대장에게 개털렸다. 분대장은 혼내지는 않았고 A와 B에게 눈치를 주었다. X는 A와 B에게도 크게 털렸다. 하필 내가 A와 B와 같은 생활관을 썼기 때문에 X는 마투임 앞에서 털린 게 됐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기에 자리를 비키려 했으나 A와 B가 나가지 말고 같이 들으라고 했다. A와 B가 왜 총기를 분해하여 숨겼는지 물어보았으나 X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때 분대장이 우리 생활관에 들어와서 A와 B에게 야, X가 다른 휴가 절차를 모두 밟지 않고 휴가를 나갔어 라고 얘기를 했다. 현황판도 바꾸지 않고 수불대장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A와 B는 X에게 휴가자 준비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X는 잘 모른다고 했다. A와 B는 나에게 똑같이 물었고 나는 올바르게 대답을 했다. A와 B는 니보다 후임도 아는데 니는 왜 모르냐? 니 신병 휴가 나갈 때도 어리버리타던 거 우리가 며칠을 알려주고 종이에 적어줘서 잘 하지 않았냐고 그런 식으로 혼을 냈다. 니가 잘 몰라서 마투임에게 못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아냐? 라고 하면서 X를 갈궜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찌릿한 시선이 느껴졌다. X가 고개를 숙인 상태로 곁눈질을 하여 나를 째려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증오에 가득 찬 사람의 째려봄을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다. 미친 거 아냐? 지가 잘못해놓고.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회피했다. 비교적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X는 징계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다. X도 나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했다. 어느 해가 쨍쨍한 날 운행이 없던 운전병들은 수송대로 내려가서 작업을 했다. 나는 열심히 수송대 차량 연병장에 있는 큰 돌과 바퀴가 터질 만한 유리 조각들을 줍고 있었는데 X가 천막 및 남들 시야의 사각지대로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X는 등 뒤에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무슨 장난을 치려고 저렇게 웃으면서 나를 기다리는 건가 생각하며 다가갔다. 그때의 미소는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 일본 만화에서 광기에 사로잡힌 악마가 짓는 미소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희죽거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X는 내 눈을 팔뚝으로 감싸고
그러니까 눈에 헤드락을 갈긴다고 생각하면 편함. 내 눈을 팔뚝으로 감싸고 내 목에 무엇인가 되었다. 소름 끼치는 금속의 차가움, 뾰족함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내 목에 닿인 무언가를 그대로 살 속으로 밀어 넣을 것 같았다. 그때 정비반장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았다. 정비반장이 부르니 X는 나를 풀어주고 얼른 가보라고 했다. 정비반장은 이제 간부입니다. 전문 군인. 나는 X의 손을 보았다. 손에 쥐어진 것은 새빨간 윤형 철조망 조각이었다. 10cm는 좋게 넘어 보였다. 윤형 철조망 조각? 이게 뭐지? 헉! 이거야? 이게 윤형 철조망이야. 그냥 손 대기만 해도 베이는 거 있잖아요. 맞아? 저거 윤형, 그지 맞지? X는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X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까와 같은 미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해도 저 정도로 입꼬리가 올라감을 유지하려면 얼굴에 근육을 많이 써서 힘들만 하는데 X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그런 X를 바라보면서 뒷걸음질로 도망쳤다. 정비반장이 나에게 시킨 작업을 마무리하고 막사로 올라왔다. 대열을 맞춰 막사로 복귀하는 무리 속에서 X를 찾을 수 없었다. 막사로 복귀하자마자 화장실로 가가지고 내 목을 살펴봤다. 목에는 상처가 없었지만 전투복의 카라 부분에 X의 피가 붙어 있었다. 나는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상상이 아닌 직접 그것도 나에게 행한 사람은 X가 처음이었다. 아마도 자기를 무시받게 한 나의 행동과 말 때문인 듯 했다. 내가 선임들에게 보고를 내서 이 일이 알려지면 선임들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군대라는 곳이 사람 쉽게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젓가락 사용을 안 시키더라도 충분히 주변 도구로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아, 기억났다. 근데 부대에서도 젓가락 사용 안 했었나? 일단 훈련소에서는 포크 숟가락 쓰거든요. 젓가락으로 먼지 못하게. 부대에서도 그랬던 것 같다. 와, 몇 년 전 기억이야. 포크 숟가락으로 이제 포크로 다 찍어 먹고 젓가락 안 쓰고 그러거든요. 수송대 작업장에 있는 모든 도구 및 짱돌이 흉기가 될 수 있었다. X 정도의 체격이면 누구 하나 죽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친한 동기 몇 명에게만 이 일을 얘기했다. 동기들에게도 알고만 있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신고를 해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일주일쯤 후에 다른 부대에서 부조리가 일어나서 우리 수송대에도 마음의 편지를 쓸 일이 생겼다. 나는 마음의 편지에 그 내용을 적었고 덧붙여서 행보관님에게 제발 이 일을 알고만 계셔달라고 했다. 되게 좋은 대처다. 그날 저녁에 행보관님께서 나를 불렀다. 행보관님은 여자 상사였다. 아직도 그분 이름과 외모가 기억이 난다. 행보관님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꽤 다 40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근데 군인분들은 다 좀 햇볕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더 50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40대가 50대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여자 행보관님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네. 아무튼 행보관님께서는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며 나에게 달달한 초코파이, 몽쉘과 바나나 우유를 주시면서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했다. 동시에 녹음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상황을 전부 말씀드렸다. 행보관님께서는 왜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나는 내 생각을 그대로 전하였다. 행보관님께서는 일단 알겠다고 얘기한 후 나를 생활관으로 보내셨다. 근데 이 정도 일이 있는 걸 알면 그냥 전역 시켜야지. 영창 보낸 다음에 전역 시키면 안 되나? 다시 며칠 뒤 X가 사고를 쳤다. 같은 생활관 동기 중 한 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죽임을 당할 뻔한 Y의 체격은 왜소했다. 나도 키가 매우 작은 편이지만 Y는 나보다 2cm 정도 작았다. 그 동기 Y는 평소에도 X를 대놓고 무시했었다.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Y가 불침번을 설 때 새벽 늦은 시간에 X가 자고 있는 생활관 내에 다른 동기들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빤히 바라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다른 생활관을 돌다가 자기 생활관에 들어왔을 때 X가 다른 동기의 얼굴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뭐 하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주머니에 무언가를 숨기고 침낭을 뒤집었었다고 했다. Y는 X가 원래 이상한 놈이니 뻘짓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나에게 철조망을 들이댄 것이 소문이 퍼지자 생활관 동기들에게 X의 수상한 점을 퍼뜨린 것이다. 사람이 사리 없이 다투면 주먹으로 딜교를 하거나 흥분하면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여기서 딜교란 쌍방으로 이제 싸우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싸움이 격해지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가벼운 몸싸움으로 시작할 텐데 말이다. X는 그런 것 없이 바로 Y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벌게지도록 목을 졸랐다고 한다. X는 바로 한 손으로 Y의 목을 조르고 들어 올려서 벽에 붙인 후 주머니를 더듬었다고 했다. 주머니에 X가 원하는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지 Y를 집어던진 후 자신의 관물대를 뒤지고 매트리스 밑을 뒤져가지고 가위 하나를 꺼냈다고 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캑캑대는 Y의 목을 조르면서 다시 들어 올려 가위 끝을 목에 가져다 대면서 희죽하고 웃었다고 한다. 싸움 소란에 생활관에 찾아간 내가 지켜본 광경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매트리스를 가위로 내려 찍는 X의 모습, 구석에서 침을 흘리며 정신이 나간 Y의 얼굴, Y의 상태를 살피는 맞서님, 생활관 동료 몇 명, 그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구경하고 있는 수송대원들의 모습이었다. X는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상체가 부풀어 올라 있었다. 푸시업이라도 하고 싸운 것인지 아니면 전투력 상승으로 인한 근육의 흥분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 결국 덩치가 큰 다른 선임들이 X를 겨우 뜯어 말리고서야 간부들에게 보고를 하였다. 이번 일로 우리 분대장과 우리 분대원들은 수송대장에게 박살이 났다. 병사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서 수송대장은 나에게도 혼을 냈다. 너가 후임이지만 너가 나이도 많고 선임이 선임답지 못하면 후임이 선임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나에게 꾸중을 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냥 어떻게든 병사 책임 만들려고 그냥 병사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군 생활을 몇십 년 한 수송대장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면 X는 평소에도 정상이 아닌 상태라고 보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싸움을 말리지 않은 생활관 동기들, 구경꾼들에게도 반성문과 진술서를 쓰게 하였다. 이걸 어떻게 말려? 미친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왜 말리지 못하였는가를 이해한다. 살위를 띠고 있는 사람을 저지하고자 하여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일로 X는 다른 대대로 전출을 가게 된다. 징계로 인한 전출이 아니라 다른 대대로 전출된 운전병이 전역을 하게 되어 운전병이 필요했기 때문에 X를 전출 보낸 것이다. 전역을 시켜. 왜 똥을 뿌리냐? 영창을 보내.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X가 전출을 가기 전 우리 분대원 및 Y, 자기 생활관의 동기들에게 미안하다고 자기의 의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악마가 시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전출을 간 날 밤 나는 생활관 사람들에게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일을 얘기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말하는 X의 희죽거리는 웃음이 아마 나에게 장난을 치기 전 장난을 치면서 나를 보내주기 전에 보였던 그 희죽거림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말을 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A와 B는 X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너가 전이 보기 며칠 전에 X는 자기 동기 한 명에게 유리조각으로 너에게 했던 비슷한 장난을 쳤고 그 동기는 간부들에게 보고 후 KCTC 운전병 모집에 바로 지원하여 전출을 갔다. 그 전출 간 아이가 A와 B에게만 한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X가 밤에 특정 누군가들을 내려다보면서 중얼중얼 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것이었다. 희죽거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손에는 무언가를 쥔 상태로 중얼거리다가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리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자기 침대로 가서 눕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고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야? X가 전출을 가고 난 후
X의 빈자리를 쓰기 위해 내 동기 군번 중 한 명이 맞선임 생활관으로 올라왔고 관물대를 정리하던 도중 서랍과 서랍 사이의 빈 공간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 수첩은 X의 것이었는데 수첩의 내용이 적지 않게 충격적이었다. 수첩의 처음 몇 장에는 악마를 소환하는 방법, 악마와 대화하는 방법, 소환 시도 횟수, 성공 횟수와 실패 횟수, 실패 요인 등이 적혀 있었다. 수첩의 중간 부분에는 빨간 글씨로 내 이름과 A, B의 이름, 분대장의 이름, X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름의 수는 40명을 넘었다.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43명 정도가 되었고 이 중 자신이 해코지를 한 사람들의 이름 옆에는 해코지를 할 날짜와 내용, 방법들이 적혀 있었고 성공과 실패 여부가 적혀 있었다. 성공한 사람은 이름에 줄이 그려 있었다. 43명 정도 중 성공했다고 표시된 사람의 수는 16명 정도, 4명은 실패, 나머지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아마 순서가 오기 전에 전출을 간 것이겠지. 소름이 돋는 건 실패한 사람들은 수첩의 왼쪽 오른쪽이 빽빽해지도록 저주와 악담, 이름이 빨간 글씨로 몇 장에 걸쳐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장에는 구식 면도날이 끼워져 있었다. 네모난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첩에는 X가 밤에 빤히 쳐다보던 사람들의 이름이 43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해코지의 내용은 다양했다. 흉기로 위협하기부터 음식, 간식에 이물질을 섞기, 저주하기, 그 사람의 피를 맛보기, 주로 운전하는 차량 고장내기 등등. 병사들은 난리가 났다. 이걸 간부에게 보고하느냐 마느냐라고 병사들끼리 토론 아닌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 수첩 사건은 그렇게 넘어갔고 누가 흡연장에서 수첩을 태웠다고 한다. 보고해야지. 보고해서 X 그냥 영창 보내고 그냥 군대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대대로 전출 간 X는 대대에서도 조용히 지내지 않았다. 처음 몇 주간은 조용히 지내는 듯 했으나 멀쩡한 차를 벽에 들이박질 않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일부러 고장내거나 바퀴의 나사를 모두 풀어놓는 등 차량에 끊임없는 장난을 쳤다. 차량 점호를 열심히 했으니 망정이지 그 대대 사람들이 차량 점호를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운행 중 바퀴가 빠져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X가 몇 번 수송대장과 정비대장에게 개 털리고 나서야 X의 소식이 수송대에 들려오지 않게 되었다. 한 달쯤 흘렀을까? 행정보급관이 나를 불렀다. 수송대에 있으면 운행도 못 나가고 작업만 하는데 선임들이 말하길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랑 땡땡이라더라.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 포상휴가와 함께 대대로 전출을 가라는 것이었다. X를 만나러 가야 돼? 우리 연대에 부속된 대대들은 운전병이 대대별로 8명에서 10명 정도 있는데 각 대대에서는 운전병을 대대원으로 보지 않고 파견병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작업 및 터치에서 열애였다. 그러니까 잘했는데 왜 벌을 줘? 설마 아니겠죠? 반대로 수송대는 대대로 전출된 운전병을 수송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대대에 귀속된 본부중대 병사로 보았기 때문에 대대로 전출된 사람들은 일반 사회와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짬이 좀 되는 운전병들은 운행이라고 보고만 하고 간부 선탑 없이 차를 이끌고 영 외로 나가서 드라이브를 하거나 치킨 피자를 먹고 오거나 그랬으니 말이다. 그 부대 밖으로 운전을 할 때에는 목적이 확실히 있고 간부가 한 명 반드시 웬만하면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아예 프리했다는 얘기죠. 미쳤네. 하지만 나는 불길했다. 왠지 X가 전출간 대대로 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다. 행보가는 내가 셋 중 제일 편한 대대로 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 대대는 X가 있는 대대였다. 전출을 가기 싫다고 했지만 행보가는 가는 게 여기보다 훨씬 편할 것이라고 했다. 내가 그 대대에는 X가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행보가는 X가 좀 더 자유로운 대대에서 적응을 잘 해나가서 별다른 소식이 없는 듯하니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어쩌겠는가. 까라면 까는 곳이 군대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X가 있는 대대로 전출을 오게 되었다. X는 나를 무척이나 반겼다. X는 대대에서도 다른 운전병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른 운전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어울리려고 해도 자기가 운전병들을 멀리하며 항상 혼자 다녔다기에 편한 대로 지내다가 마음이 열리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얘기하라고 하고 혼자 두었다고 했다. X의 사고들에 대해서는 대대 운전병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믿지는 않는 눈치였다. X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로 치부하는 듯 했다. X는 나만 졸졸 따라다니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굴었다. 어떻게 보면 X가 불쌍하기도 했다. 체대를 다니다 왔다는데 체대면 군기 문화도 익숙할 텐데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사고를 친 걸까? 얘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측은해졌다. 하지만 나의 동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복무했던 대대에는 여군들이 많았다. 한 6명 정도가 있었는데 나랑 특별히 친했던 여군 1명과 조금 친했던 여군 2명, 나머지는 친하지 않았다. 참고로 여군과 친해진 이야기는 나중 일이니 나중에 썰을 풀던지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방송 때 읽을 예정입니다. 근데 대단하죠? 여군들은 간부, 웬만하면 중사, 하사, 소위, 중위, 대위 이런 건데, 그러니까 간부인데 여군은 간부들이랑 친해진 거 아니야? 병사가. 대단한데? 잘생겼나? 내가 여군들과 친해지기 전 어느 날 X가 여군 중 누구누구가 마음에 든다고 하며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는지 물어봤다. 나는 X일병님, 아무리 그래도 군대 내에서 여군과 사병이 연애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아차 싶었다. 방금 전까지 싱글벙글하던 X가 내 말을 듣자마자 무표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싱글벙글 하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며 똑똑한 내 친구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똑똑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궁금하면 밤 11시 30분쯤 자기 생활관으로 와보라는 것이었다. 설마 악마? 설마 악마인가? 느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고질병인 호기심이 나를 자극했다. 11시 30분쯤 되자 X가 생활하는 생활관으로 갔지만 X는 생활관 내에 없었다. 다음날 X가 나에게 찾아와서 어제는 똑똑한 친구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와서 약속한 시간에 못 만났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밤 11시 30분에 군 부대 막사 내를 찾아올 외부인은 없지 않은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다시 X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자기 혼자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군이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똑똑한 친구가 알려줬다고 한다. 이제 자기가 고양이를 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기에 나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건 어렵다고 했다. 되게 핑계 같다. X는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얘기한 후 2주일간 나에게 말을 걸지도 먼저 다가오지도 않았다. 시간만 나면 눈에 불을 켜고 두돈반에 달려있는 삽을 빼서 배수로를 헤집고 다녔다. 간부들은 시키지도 않은 배수로 작업을 한다고 기특해하고 있었다. X는 그 여간부와 일주일에 몇 번 고정 배차가 있었다. 나는 그 여간부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걱정되었다. 허나 설마 여자를 상대로도 해코지를 할까? 여자 사병도 아니고 여자 간부인데 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니 그럴 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완전체 선임이니까. 얼마쯤 지났을까? X의 생활관 사람들 중 한 명이 나를 불렀다. X가 요즘 페트병에 개구리를 모아서 자기 관물대 안에서 키우는데 이거 운전병 분대장이나 간부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저 새끼가 배수로를 뒤집어 까던 게 개구리를 찾기 위해서였나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개구리와 고양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 고민하면서 일단 분대장에게 보고하였다. 분대장은 개구리를 죽이거나 개구리끼리 콜로세움을 만드는 장난을 치려나 보지. 일단 더 지켜보자 라고 얘기했다. 또 시간이 흘러 일과 시간이 끝난 후 평일, X가 나에게 웃으며 달려오는 것이다. 드디어 고양이를 잡았다고. 자기가 고양이를 주려고 개구리를 모아다가 먹였더니 자기를 거부하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쓰다듬어도 도망가지 않고 애교를 부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양이를 보여달라고 했다. X는 생활관에 들러 페트병을 가져온 후 식당 뒤 으슥한 풀숲에다가 개구리를 조금 쏟았다.
잠시 후 풀숲에서 야옹 소리와 함께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다. 고양이는 발이 불편한 듯 쩔뚝이고 있었다. 발을 자세히 보니 고양이 발에는 윤형 철조망이 감겨 있었다. 저거 발에 묶인 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물었다. 빼보려고 했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고양이가 아파해. 그래서 이제 저 고양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걸 내가 너한테 왜 알려주냐 새끼야? 크크크. 이 대화를 하고 나서 X가 진짜로 여군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배수로를 뒤집어 까놓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다. 며칠이 지나고 본부중대 행보관이 방송으로 X에게 쌍욕을 하면서 행정반으로 뛰어오라고 했다. 궁금해서 행정반으로 가보니 행정반 안에서 여간부가 울고 있었고 X는 행보관에게 귀를 잡혀 중대장실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뒤로 한동안 여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행보관은 대대수송 분대를 소집하였다. X가 지금까지 벌인 일을 얘기해주고 너네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알고도 함구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분대장은 X가 유일하게 따르던 사람이 후임인 나였고 나는 X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자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나는 똑똑한 친구 이야기, 개구리를 모았다는 이야기, 개구리를 고양이에게 먹인 이야기를 했다. 똑똑한 친구 이야기는 뭐냐고 하길래 머뭇머뭇하다가 연대 수송대에서 있던 수첩 이야기까지 모두 이야기를 했다. 행보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럼 똑똑한 친구가 연대 수송대 수첩 이야기의 악마와 동일한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밤늦게 자기에게 똑똑한 친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 연대 수송대에서 사람을 죽일 뻔하여 대대로 파견을 왔고 수송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대대에 똑똑한 친구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다른 중대 아저씨와 친해질 일도 거의 없는 듯했고 생활관 내에서도 사람들과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다른 중대 아저씨란 같은 중대가 아니면, 그러니까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군인이 아니면 다른 부대 사람이면 다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끼리도 모르는 군인이면 아저씨 하면서 서로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부대에는 내가 2등병이고 상대가 병장이어도 그냥 아저씨 혹시 뭐 여기 뭐 언제 먹어요 이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보관은 자기가 X에게 물어보니 악마가 자신에게 알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방법대로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악마가 알려준 방법은 이렇다. 고양이를 길들인 후 고양이의 배를 갈라내어 내장을 모두 꺼낸 다음 고양이의 뱃속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달콤한 것을 넣고 고양이를 주면 고백이 이루어진다 했고 X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서 고정 배차가 있던 날 여 간부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진짜 미친놈이다. 행보관은 X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X를 다시 연대 수송대로 보낼 것이며 X가 하던 고정 배차는 너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 또 어디로 보내? 저녁 시켜 제발. 운전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야. 미쳤냐고. 운전을 더 잘하는 병사 2명은 대대장님 운전병과 버스 운전병이며 나머지 상병 1병 중 너가 가장 운전을 잘하니 그동안 X가 크고 작게 교통사고를 내서 여간부가 많이 불안해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운전 잘하는 놈을 시켜야 된다고 군수과장이 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행보관이 얘기 좀 더 하자고 할 때 연대 수송대 행보관에게 전화가 왔다. 근데 대대본부 중대의 행정관과 연대 수송대 행정관이 전화로 서로 싸우는 것이다. X를 주니 마니 뭐 주겠네 못 받네 하는 일로 말싸움을 했다. 나는 조용히 경례 후 행정반을 빠져나왔고 그 다음날 X는 다시 연대의 수송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또 그 뒤로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 X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연대 수송대 사람들도 없었고 내가 차량 월간 정비, 반년 정비들을 뭐 그런 걸 받으러 연대 수송대로 가도 X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그 여관부가 안정이 되어 업무에 복직하고 나랑 첫 운행을 나가는 날이었다. 그 여관부는 나보다 1살 많았다. 내가 그 당시에 일병 3, 4호봉인가? 23인가 24이었으니 여관부도 창창한 청춘이었다. 여관부가 나에게 X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모르는 번호로 자기에게 문자가 왔는데 자기는 억울하다. 똑똑한 친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땡땡땡 하사님이 그렇게 싫어하실 줄은 몰랐다. 죄송하다 라는 내용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X가 보낸 문자가 분명해 보였고 여관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내가 여관부에게 혹시 X가 어떻게 해코지를 했는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잠시 고민하더니 이야기를 해주었다. X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여관부는 너무 단 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달달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건 왜 묻냐고 역으로 물어보니 대학교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을 하려 합니다. 하사님은 어떤 방식의 고백을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이 넘어갈 만한 고백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고백 방식보단 고백에서 그 사람의 진심과 노력이 보이면 다들 넘어가지 않을까? 난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이 좋더라.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하긴 해도 싫지는 않을 거야. 그렇구나. 조언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다음 배차 때 고양이 인형을 주더라는 것이다. 근데 고양이 인형이 깔끔하지가 않고 지저분하며 역겨운 냄새가 났고 뽀송한 상태가 아니라 무겁고 습한 상태라 안 받고 거부했더니 고양이 인형의 배를 열어주며 사탕과 초콜릿을 보여주더라는 것이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진짜 너무 싫어. 고양이 배가 열린 사탕과 초콜릿 사이로 갈비뼈 비슷한 것이 보이면서 X가 고양이의 배를 주물럭 거릴 때마다 인형의 입이 벌어졌는데 벌어진 고양이 입 안에 있는 이빨이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어서 기겁을 하고 차에서 나와 행정반으로 달려갔다는 것이다. 피였을까요? 이 이빨이 빨간색이라는 얘기가.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겁이 많지만 무서운 이야기도 좋아하고 폐가나 흉가 탐험, 귀신썰, 공포영화나 잔인한 영화도 울며 불며 볼 정도로 겁에 비해 공포물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무섭고 소름 끼치며 인간에게 역겨움을 느꼈던 적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X가 희죽희죽 웃을 때는 전혀 사람이 지을 수 없는 미소 같다고 하며 입꼬리가 귀에 걸리듯 올라갔다고 묘사하기에 내가 봐왔던 수송대 사람들이 봤던 희죽희죽대는 얼굴이 떠올랐다. 나도 공포물을 좋아하는데 X가 해왔던 일을 겪으면서 저런 인간은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하며 악마 이야기, 똑똑한 친구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껏 있었던 X의 이야기, X와 내가 나누었던 대화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여자 간부는 무덤덤하게 듣고 있었지만 손은 벌벌 떨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여간부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운행을 하고 업무를 보았다. 주어진 업무와 운행을 끝내고 그래도 X에 대해 궁금한 것도 참 많았는데 얘기해서 좋았어. 앞으로 고정 운전병이라고 하니 너라면 안심하고 업무를 보러 다닐 수 있겠어. 내가 특별히 군수과장님께 사정사정해서 운전 잘하는 아이로 붙여달라 했거든. 알겠습니다. 더욱더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다음 배차는 내일이니까 내일 보자. 그리고 앞으로 어색한 기운을 빨리 풀고 어서 친해지자. 잘 가. 충성!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다음 날도 어색하게 운행 신고를 하고 운행을 시작하였지만 갈 길이 멀었던 탓에 차 안에서 과자도 이것저것 까먹고 음료수도 먹고 잡담도 하면서 서로 애인이 있냐 없냐부터 해서 입대 전에 하던 일, 지금 군 복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상사의 욕 등등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사기건네 씨. 그중에 가장 여군이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했던 얘기는 주로 공포썰, 귀신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자기가 겪은 일, 내가 겪은 일도 재미있어했지만 X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눈이 초롱초롱했던 것 같다. X가 진짜로 악마를 소환해서 악마의 지시를 받은 거다. 아니면 X는 그냥 정신병이다 부터 해서 온갖 음모, 자기 생각을 나에게 얘기해줬는데 논리적이지 않으면서도 나름 흥미가 있었다. 별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라 기억이 나진 않는다. 시간이 흘러서 나는 어느덧 상병 5호봉,
그쯤이었을까? 그때까지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간부랑 고정배차가 주 업무였기에 여간부랑 나랑은 부대에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로 붙여다녔다. 그렇게 보일만도 했다. 여간부도 다른 선임 간부들이나 친한 병사들에게서 나랑 사귀는 거냐고 농담식으로 던져지는 말에 부정을 하지 않았다. 아유씨, 짜증나 그냥. 이렇게 기묘한 썸? 친구보다는 가깝고 연인보다는 안 가까운 사이?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런 사이라는 건가? 그런 걸 유지하던 중 수송대에서 나랑 같은 생활관을 썼던 A와 B가 우리 대대로 훈련 파견을 왔다. 오랜만이라 너무 반가웠고 담배나 한 개 피러 가자는 말에 바로 좋다고 하며 흡연장으로 갔다. A와 B와 그동안의 근황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X의 근황을 물었다. 요즘은 잔잔한 것 같은데 큰 사고를 쳤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걸 보니까 잘 지내는 거 맞냐고 물었다. A는 한숨을 푹 쉬더니 X가 다시 연대에 오고 나서 몇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학예 휴양 때 다른 중대원 아저씨한테 너 물에 들어가면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게 카더라고. 이 이야기도 다른 중대 아저씨들한테 전해 들은 거라 가지고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경고를 받은 다른 중대원 아저씨는 학예 휴양에서 진짜로 물에 빠져 죽게 된다. 아저씨가 빠져 죽은 곳은 수심이 1m도 안 되는 곳이라던데 그때 연대가 발칵 뒤집혀서 연대 수송부에서 운전 잘하는 애들을 싸그리 모아다가 버스며 60? 60 트럭 같은 겁니다. 버스며 60에 군 간부들을 잔뜩 싣고 서울에 있는 장례식에 운행을 다녀왔었다고 했다. 그 뒤로 X는 귀신을 본다, 악마를 본다, 악마에게 씌었다, 저주를 걸 수 있다 등등 온갖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다른 사건은 X가 자기의 수첩이 수송부 사람들에게 들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수첩 이야기가 X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X는 나름 연대 사람들에게 말도 붙여보고 노력을 하는 듯 보였는데 연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고 이렇게 은따 형식이 되자 X는 어느 날 폭발했다고 한다. 누군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왜 자기를 못 본 사람 취급하는지, 자기도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여서 힘든데 정신력으로 억지로 버티느라 힘들다, 자기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복도에서 깽판을 놨다고 했다. 이 소리를 들은 행보관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X의 수첩 이야기를 꺼내며 네가 그딴 행동을 했는데 누가 너랑 어울리고 싶겠냐면서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는 것이다. 행보관님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 X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는지 울음을 그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그건 내가 아니라 악마가 시킨 거야. 내가 아니라 악마가 시킨 거라고! 라고 소리를 치며 복도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고 한다. 쿵! 쿵! 머리를 계속 박으면서 악마가 시킨 것이다. 지금도 속삭이고 있다. 지금도 행보관님 옆에 서 있다. 내 머릿속에서 꺼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머리를 박길래 얼른 행보관이 X의 머리를 감싸 안고 사단 위무대에 전화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단다. 사단 위무대가 도착할 때까지 행보관의 품 안에서 발작을 하고 있었고 X는 사단의 그린캠프로 간 후 행보관이 더 이상 X의 근황을 전해오지 않았고 X의 이야기는 금기시 되었다고 한다. 다른 운전병의 말로는 연대 내에 다른 관심병사들을 사단 그린캠프에 보낼 때에도 X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전역을 했을 것 같다고 A는 얘기를 하지만 B는 전역해서도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게 모르는 거네. 어떻게 됐을 건지. 그렇게 씁쓸하게 이야기를 마치고 각자 훈련 차량에 인원을 태운 후 헤어졌다. 나는 이 이야기를 여 간부에게 해줄 수 없었다. 내가 저녁을 몇 주 앞두었을 때 여 간부랑 노가리를 까면서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였다. 여 간부가 갑자기 문자를 보여주며 이거 X 맞는 것 같지? 라는 것이다. 문자 내용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었는데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기회는 곧 올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을 테니까요. 대충 저런 뉘앙스의 문자였다. 문자가 온 날짜는 최근이 아닌 몇 개월 전이었다. 문자가 온 번호는 X의 전화번호가 아니었기에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여관부가 X가 죽은 것 같다며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군의 꿈에 X가 나왔는데 X는 발목 쪽이 투명한 상태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은 군대 내에서 업무를 하던 꿈이었다고 했다. 나는 에이 그냥 개꿈이지. 문자도 누가 장난친 것 같구만. 근데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네. 기분이 나쁘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군도 그런가? 하며 문자를 지워버렸다. 여군이 그러고 또 말을 꺼냈다. 아참, 내가 연대 수송부 행보관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입대하고 자대에서 전입신고하면서 막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 거기서 X가 자기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고 체크를 했대. 그래서 바로 관심병사로 등록돼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딱히 이상하다고 느껴지진 않았대. 근데 X가 그렇게 악마를 보았다니 하면서 사고를 친 거야. 연대를 복귀해서도 말이야. 진짜 귀신이나 악마라는 게 있긴 있나 봐. 그거 내가 X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는 아침 구보 중에 바닥이 밟혀 죽은 개구리나 곤충들을 자주 봐서 그거 얘기하는 줄 알고 체크한 거라던데? 아 진짜? 말 되네. 크크. 이런 실없는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여군도 그랬을 것이다. X는 진짜로 개구리나 곤충들을 본다고 체크를 한 것일까? 아니면 귀신이나 악마를 본다고 체크를 한 것일까? X가 살아있긴 한 걸까? 살아있다면 X는 온전한 상태일까? 그저 군복무를 하기 싫어서 버린 쇼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30대를 바라보는 지금 군대에서의 기억이 많이 흐릿해져 있다. 골 때리게 웃겼던 일이나 행복했던 일, 무서웠던 일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무서웠던 일 중 X의 이야기. 여기까지가 실제 경험한 군대 썰 나의 맞선임 X 이야기였습니다. 나 재밌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 간부랑 얘랑 그 말 놨네요. 재밌겠다. 군대에서 그런 연애질하면. 우리 부대에는 여군이 한 명도 없었는데 좀 작아가지고 재밌죠. 시리즈가 되게 많습니다. 댓글들도 이제 극찬밖에 없네요. 재밌죠 이거. 댓글에 캬 이런 썰은 진짜 전역자가 읽어야 맛이 산다니까. 대가리에 그림이 쫙쫙 그려짐. 네, 그림이 다 그려지긴 하네요. 얘기를 하는 게. 채팅창에 나도 나중에 군대 가면 여군 만나겠지? 하는데 못 만날 겁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든다는 보장도 없겠죠. 네.